슬기로운 책 이야기, 슬기로운 독서 생활 지금 시작합니다. 슬기로운 독서 생활의 새 코너입니다. 서푼짜리 지식이라는 코너고요. 책이나 그리스도교와 관련된 알아도 되고 몰라도 되지만 알면 나쁘지 않은 지식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책방송이니까요. 첫 번째는 책에 대한 이야기로 열어볼게요. 요즘 책 사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책 가격이 은근히 살짝 1,000원에서 2,000원 정도씩 뛰었는데요. 또 뭐 10만 원에 정말 그 정도만 해도 예리한 관찰력인 겁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네, 저 지금 범님 지금 몰랐다고 지금 실토하셨습니다. 기자의 반성 두 번째. 나는 편집을 잘하지 못한다. 나는 책 가격이 뛴 걸 몰랐다. 네. 막 요즘엔 10만 원 육박하고 막 넘고 이런 책들도 종종 눈에 그쵸. 띄고요. 네. 이 책 가격이 어떻게 결정되는 건가요? 어떤 사람들은 책이 싸다고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책이 너무 비싸다고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책 만드시는 분들 입장에서 책 가격이 어떻게 결정되고 한국의 책 가격이 다른 나라에 견주었을 때 또 어떤지 뭐 그런 이야기들 네, 신나게 털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말씀드릴 게 뭐가 있냐면은 책을 판다고 해서 출판사가 그렇게 많이 안 남아요. 생각보다. 네. 그러니까 이제 분들이 여기서부터 시작하면 유통 구조의 특징인데 어디나 마찬가지인데 정가를 다 출판사가 가져간다가 그렇지 않습니다. 정가가 있으면은 당연히 그 유통망에 공급할 때 그 공급가라는 게 있고 도서 정가제가 생기고 나서 많은 분들이 생각하실 때 그러면 출판사에도 더 수익이 있지 않겠냐. 근데 사실은 아시면 아시겠지만은 그 수익은 고스란히 유통에 갔지 출판사가 수익을 보는 건 없어요. 전문 용어로 말하면 출판사에서 유통사에 주는 거를 공급률이라고 해서 정가의 몇 프로를 하는 게 공급률이라고 하게 되는데 그 공급률은 도서 정가제가 일어나고 뭐가 상관없이 똑같아요. 그리고 뭐 대부분 방송을 들으시면 아시겠지만은 그 도서 정가를 통해서 그 나온 여러 가지 유익은 유통사들이 잘 받아셨고 유통사들에서 잘 받으셔서 그걸 또 이제 굿즈로 푸셨죠. 예, 굿즈, 굿즈로 푸셨죠. 아 네. 굿즈. 그래서 굿즈. 그렇죠. 근데 뭐 어쨌든 유통사도 나름의 운영을 위해서는 당연히 뭐 마진을 남기기 당연한 거니까. 근데 이제 도서정가제가 시작되고 나서 아직도 은근히 좀 오해하시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게 이런 부분인 것 같고요. 그리고 도서정가가 비싸다 안 비싸다 이게 참 어려운 이야기예요. 이게 어려운 이야기인 게 그 실제로 보면은 우리나라가 물가 대비로 봤을 때 전 세계적으로 책값이 싼 거는 그냥 뭐 사실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싸요. 네. 싸잖아요. 근데 저는 뭐 따님이 굉장히 소수견해시고 네, 소수견해요. 네, 제가 아니 근데 보기에는 밥을 요즘에 한 그릇 먹으면 뭐 10,000몇천 원씩 다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거 책 쓴 사람, 번역한 사람, 출판사에서 일하는 사람 뭐 이렇게 생각하면 너무 그렇게 생각을 안 하시더라고요 보통. 네. 보통 그냥 그냥 워드 프로세스 돌린 다음에 그냥 프린트 한번 찍 하면 그냥 대충 제본하면 나오는 게 책인 줄 아시는 건데 그 뭐 이제 쭈님께서 더 이런 건 제작은 사실 쭈님이 더 전문이신데 중요한 거는 책이라는 게 생각보다 굉장히 달린 입이 굉장히 많이 걸린 그렇죠. 상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리고 책에 걸린 유통망도 사실 굉장히 복잡하고 오죽하면은 그러니까는 이 인터넷 서점이라든지 그러니까 아마존이 인터넷 서점에서 출발했잖아요. 근데 이 인터넷 서점을 제대로 마스터를 하면은 모든 유통망을 마스터할 수 있는 거죠. 복잡해서. 예, 복잡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걸리는 입이 많고 아까 지금 쭈님 굉장히 중요한 얘기 하셨는데 그 일단 10,000원에서 출판사가 가져가는 것은 보통 평균을 잡으면 60%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것도 좋게 잘 잡았을 때 절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10,000원짜리 팔면은 출판사에게 돌아오는 거는 5,000원이다. 근데 그 5,000원을 출판사가 다 가지냐? 아니죠. 저자가 있죠. 네, 보통 저자는 10% 정도를 가져갑니다. 정가에. 네,
예, 공급가의 10%가 아니에요. 음. 저자의 10% 그러니까는 5,000원에서 1,000원을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면 출판사는 4,000원을 가져가죠. 그럼 4,000원에서 제작비가 있잖아요. 종이값이 있죠. 종이값과 어떤 그런 그게 아마 한 1,500원쯤 될 겁니다. 그 권당 단가로 치면 보통 1,500원 빼면 이제 그러면 아까 5,000원에서 1,000원 빼고 1,500원 빼면 2,500원 남죠. 그럼 2,500원에서 또 뭐가 있을까요? 편집자 월급 이런 거는 기분 전하고 선인세라는 게 있습니다. 선인세 번역책의 경우에 번역책의 경우에는 그 원출판사에 대한 그 권리 그 우리가 그것을 쓰는 그게 보통 또 6% 정도 돼요. 그러면은 10,000원이면 600원이죠. 600원을 빼니까는 2,500원에서 600원 빼면 1,900원이 남습니다. 바로 이 1,900원으로 이제 우리 출판사 사장님이 계신다면 아니면 쭈님은 이제 기획팀자 그 예산을 관리하시니까 그 1,900원에서 편집자 월급 주고 제작팀이 있으면 제작팀 주고 마케터 주고 한 5명에서 나눠 먹는 겁니다. 그걸 해가지고 한 달을. 그래서 결코 한국 왜냐면 그리고 이제 어떤 분이 좀 제가 약간 만들 때 서러운 부분은 일단 비하 문고다. 그러면 SPCK에서 나오는 리레북스 가이러서스는 6달러인데 일테면 6,600원인데 그 비하 문고는 왜 8,000원이냐? 네. 나름 예리한 나름 예리하지만 이게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질문인 거죠. 왜냐하면 SPCK는 뭐로 쓰였죠? 영어로 쓰였잖아요. 영어는 이미 일테면 영국에서 나왔을 때 이미 미국까지 수출할 걸 염두하고 영어권 독자를 그러니까 그 책 단가가 어떻게 결정되느냐 1쇄를 몇 부 찍느냐에 따라서 그 권당 단가가 달라지겠죠. 그렇죠. 한마디로 그러니까는 요새 출판사들이 힘들어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예전에는 보통 뭐 3,000부를 찍는 게 기본이라는 시대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3,000부는커녕 한 번 찍을 때 1,000원, 1,000권 또 힘들다는 얘기도 있어요. 근데 인문 쪽은 특히 네, 인문 쪽은 그러면은 한 권당 단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고 당연히 그 가격을 뛸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우리는 한국어 사용 안타깝게도 그냥 냉정한 현실로 전 세계의 영어는 국제어인 반면에 한국어는 한국에서만밖에 안 쓰이니까는 저희는 일테면은 비하 문과 똑같은 대본을 쓰고 있더라도 2,500 그래도 비하는 덕분에 그래도 독서운동 회원 여러분 덕분에 비교적 많은 1쇄 부수가 다른 출판사보다 많은 편입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아까도 앞서 말씀드렸듯이 역자도 먹고 살아야 되고 편집자도 먹고 살아야 되고 마케터도 먹고 살아야 되고 이제 또 우리 사장님도 먹고 살아야 되고 이제 최소한 4명이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네. 그리고 거기 인쇄소도 먹고 사셔야 되고 네. 그러니까는 가격이 그렇게 형성이 되는 거죠. SPCK는 제가 알기로는 최소한 아마 1쇄를 5,000부 이상 찍을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규모의 경제라는 게 여기서 적용되는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결국 책 하나를 만드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사실 비슷해요. 비슷하고 오히려 그러니까 한국 같은 경우는 종이나 이런 것들 재질을 더 고급스러운 걸 많이 쓰기 때문에 그리고 페이지 수조차도 영서는 더 작아요. 맞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 글자의 특징일 텐데 일단 부피 자체가 작기 때문에 저작비 자체가 한국이 외국보다 많이 들면 많이 들지 조금 들 수는 없어요. 근데 하지만 어쨌든 심리적인 저항선도 있고 하다 보니까 정가는 어느 이상 올릴 수는 없고 하니까 그래서 출판사들이 요즘에 다들 좀 힘들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되는 거죠. 제가 좀 헷갈리는데 하여튼 어떤 조약이 발효되면서부터 그 정식 계약을 반드시 해야 되는 그런 게 있었죠. 그러니까 사실 그때 가격이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 출판업에 들어와 보니까 그때 가격이 한번 뛰었어야 됐어요. 맞아요. 근데 그때 아마 제가 보기에는 대중들의 아마 전반적인 반발 이런 갑자기 뛰면은 사람들이 어떤 그런 거를 염려해서인지 그때 사실은 올리지 않았죠. 근데 그거에 이를테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런 책 가격이 왜 이렇게 비싸냐라고 하지만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그거에 대한 대가는 결국엔 출판 노동자들이 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이게 두 가지 말 동시에 하면 안 되는 겁니까? 왜 출판 노동자들의 처우를 개선하라. 그러면서 책값은 왜 이렇게 비싸냐.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출판 노동자들의 처우가 좋아지려면 책값이 어느 정도는 올라야 되고 서로 그것에 대해서 좀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왜냐면 특히나 외국에서는 일테면 1쇄가 나오면은 그리고 외국에서는 학술서와 대중서의 부분이 굉장히 명확해요. 맞아요. 그리고 학술서는 무조건 도서관에서 사줍니다. 1쇄는 굉장히 고가의 책들. 네, 굉장히 고가의 그 벽돌책을 우리나라에서 이제 벽돌책이라고 하잖아요. 또 이 벽돌책
저의 대가인 또 복 있는 사람 앞에서 이렇게 이 얘기를 하긴 그런데 복 있는 사람이 저는 사실 되게 대단한 게 벽돌 책에 치고 굉장히 싼 편이에요. 외국에서는 무조건 그러니까 약간 뽕 뽑을 생각하고 가격을 매겨요. 그러니까 가격을 매길 때 애초에. 그럼 뭐 이제 아시겠지만은 이제 그런 컨티넘이나 이제 영국에서도 이제 몇 가지 그 TNT 클락 그 아이 학술 시리즈가 있어요. 그러면은 제가 보기에 도대체 왜 이 가격을 매겼지 할 정도로 비싸요. 아무런 그냥 뭐야 납품용이라는 게 딱 드러나는 거죠. 이제 도서관에 납품할 때 이거 이 정도 할인해가지고 받아가지고 그냥 이미 다 거죠. 어차피 정말 이거는 연구자들만 보는 거니까. 근데 한국에서는 연구자들만 위한 책을 낼 수가 없어요. 그쵸. 네. 무조건 대중적인 저작으로 내고 그 도서관에 납품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뭐 도서관에서 일제 소화하고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든 굉장히 의의가 있는 책으로 홍보를 하고 대중에게까지 닿아야지만 이제 이른바 본전을 뽑는 거죠. 근데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울며 겨자 먹기로 그렇게 세게 가격을 못 매기고 굉장히 낮췄다가 한편은 울며 겨자 먹기로 한편은 되게 약간 그런 뜻도 있는 거예요. 진짜 실제로 좀 다 읽혔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라도 맞아요. 네. 둘 다 저는 그러니까 선의와 이걸 둘 다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이렇게 출판사들이라고 다 돈 떠오른 게 아니에요. 네. 이 출판업 요새 출판업 한다는 것 자체가 약간 저는 돈 떠고는 포기한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소비자로서 그러면 이제 그런 거 있나요? 이렇게 사면 출판사에 더 좋다. 왜냐면은 뭐 저는 주로 이제 온라인 서점을 이용하는데. 네 온라인 좋습니다. 네. 가장 좋은 거는 출판사에서 바로 진짜 전화해서 사는 게 가장 그래요? 네 출판사한테 직접적인 도움이 되죠. 근데 뭐 대부분의 출판사는 또 이제 직접 구매를 하지 않으니까 출판사가 그렇죠. 그러니까 독자들한테 예, 뭐 마찬가지겠죠. 비하도 마찬가지인데 직접 구매를 하는 건 왜냐면은 서점과의 계약 관계도 있고 사실 서점이 모르더라도 일종의 신의 관계이기 때문에 따로 이제 독자들한테 직접 구매를 유도하거나 그러지는 않죠. 그런 게 있고 뭐 그렇기도 하고 근데 결국 이제 되게 원론적 얘기로 결국 돌아오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독자들이 충분하게 값을 마땅히 그러니까 기꺼이 지불할 만한 좋은 퀄리티의 책을 내는 게 출판사의 덕목이기도 하고 근데 출판업계에 있다 보면은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이제 저희 출판사도 제가 옛날에 너네 책 일부러 그 책 여백 같은 걸 둬가지고 정가 비싸게 받으려고 책 그렇게 만들었지 이런 얘기를 한번 들은 적이 있었는데 그런 생각을 네, 그래서 근데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참 마음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었어요. 근데 뭐 그런 출판사도 있을 수 있겠죠. 근데 대부분의 출판사 관계자들은 그렇게 해서 하지 않아요. 그리고 책을 만들어 보면 아시겠지만은 종이라는 게 여백을 좀 주고 안 주고 때문에 단가가 변하고 그러지 않아요. 그 제작자 보게 되면은 왜냐면 일정 규격의 종이를 조금씩 잘라 쓰는 거기 때문에 그 종이를 조금 쓰고 조금 자르고 많이 자르고 차이 정도지 그렇게 그런 차이가 있진 않거든요. 그러니까는 저는 독자분들이 뭐 이 방송을 들으신 분들 다들 그러시겠지만은 조금 출판사를 좀 따뜻한 눈으로 좀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은 그 요즘 시대에서 출판사에 일한다는 게 어떻게 보면 그냥 낭만을 쫓아서 일하는 걸 수도 있어요. 현실의 벽을 그냥 보지 않고 그냥 좋은 글을 읽고 싶고 그 좋은 글을 전하고 싶은 마음에 일하는 마음이 더 크지 이걸 통해서 정말 내가 뭐 이렇게 빌딩을 사겠다 내가 대박을 치겠다 이런 마음으로 일하는 사람은 없고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면 출판사 오기도 힘들어요. 구조 자체가 그렇고 정가를 매길 때 다 마찬가지죠. 비하도 마찬가지일 텐데 어떻게 하면은 정가를 조금이라도 내릴까 고민을 하지 어떻게 하면 좀 더 정가를 올릴까 고민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도 소비자니까 조금이라도 더 이렇게 낮춰주는 게 서로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고 하지만은 또 반대로 정말 그 책이 그 출판사에서 손해를 감수할 만큼 내야 되는 책이다 그러면 정가를 높이 책정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똑같아요. 그 사람이 돈을 많이 벌려는 게 아니라 그 책의 그 텍스트에 맞는 가치를 좀 인정받고 싶은 마음도 있고 그래서 그거를 바라는 마음이지 돈을 벌겠다. 네. 모르겠습니다. 제가 정말 돈을 벌겠다는 마음으로 출판하고 책을 내고 정가를 매긴 사람이 있을 거예요. 어딘가는. 저도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그런 사람은 아마 없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단순하게 생각해 보면은 그 요번에 저희가 이제 그 신앙의 놀이를 만들었잖아요. 그러면은 박사 과정 마친 사람 1명, 석사 한 명, 박사 과정만 마친 사람 2명, 석사 1명, 그 다음에 대졸자 2명, 5명이 2달 동안 들러붙어서 만들어서 이제 280페이지짜리 제품 하나를 만든 거죠. 근데 가격이 14,000원입니다. 이게 지금 사실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우리나라에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서 대졸자 5명에서 2달 동안 들러붙어서 이를테면은 딸기를 만들어도 그 정도는 안 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어처구니 없이 싼 겁니다. 사실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러니까는 그 예전에 그 제가 미국에서 어떤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는데 그 두뇌 활동량이 가장 많은 직업 중에 하나가 그 출판계 편집자예요. 예. 이른바 사자 들어가는 거 제외하고 근데 소득이 유일하게 이제 다운클래스인 거죠. 근데 그러니까 아까 쭈님 말대로 제가 보기에는 그런 편집자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약간 지식을 문자를 즐기는 사람들이고 그 종이의 물성과 문자의 결합을 즐기는 사람들이고 그것을 또 전파하고 나누는 것에서 쾌감을 느끼는 아주 변태 같은 사람들이죠. 그렇죠. 네. 근데 그거를 향해서 이제 자꾸 이제 그런 비싸다라는 거 했을 때마다 그 뭐라 해야 되나 이 변태 같은 쾌락으로 그냥 애써 이렇게 현실을 견뎌 나가는 사람들이 이제 상처를 받는 거죠. 최소한의 우리가 무슨 입에 풀칠하는 것조차 못하게 하려는 그런 걸로. 그래서 너무 특히 이제 막 외국 사이트와 비교해가지고 요새는 또 이 아마존이 그러니까 외국 사이트랑 비교해서 특히 이제 뭐 영어 책이랑 자꾸 한국 책 가격이랑 비교하지 말아달라. 당연히 아니 그냥 기본적으로 생각만 해도 그렇잖아요. 원서를 번역을 했으면 번역가 값이 더 들겠죠 일단. 그렇죠. 당연히 비쌀 수밖에 원래는 비싸야 정상인 거예요. 그냥 생색적으로 생각해도 근데 그게 어떻게 싸게 낸다는 거는 정말 뭔가 사실은 그 와중에 좀 더 위험한 과정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의심이 들어봐야죠. 뭔가 번역자한테 제대로 대우를 안 해줬나? 아니면 지금 편집자를 죽였나? 그냥 거의 이렇게 족쳤나? 뭐 인쇄소를 족쳤나? 이제 약간 그런 가격을 의심해봐야 정도로 하는 거고 물론 저 쭈님 아까 저는 계속 그러니까는 쭈님 말대로 근데 모든 편집책 그 출판사는 어쨌든 좋은 가격에 배급을 하려고 노력을 하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되게 드물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자본주의의 속성은 이윤을 많이 붙이려고 하잖아요. 근데 출판사들은 저는 그렇게 이윤을 많이 붙이려고 하는 경우를 잘 못 봤어요. 네. 그런 거 빼고 그 교보문고에 그 쌓여 있는 그 조그만 그 해적판 그 책들 있잖아요. 그거는 좀 그러니까 지금 저랑 쭈님이 얘기한 눈으로 갑판에 있는 책을 보세요. 유달리 뭔가 야망이 있는 책들이 있고 야망이 없는 책들이 있습니다. 네. 근데 그 야망이 있는 책들조차 이 자본주의 세계에서 그렇게 센 야망은 아니에요. 네. 네. 아무튼 뭐 네. 책을 사랑하시는 여러분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책값이 비싸지는 데는 약간 이런 것도 저도 그렇거든요. 이를테면 제가 예전에 책을 30만 원 정도를 썼는데 이제는 넷플릭스도 봐야 되고 뭐 식도락도 좀 더 요새는 또 이제 식도락도 늘면서 또 맛있는 것도 또 먹어야 되고 그러니까 예전에는 좀 취미생활 좀 제한적이었던 것 같아요. 책 아니면 뭐 어쩌다가 극장 한번 뭐 이랬는데 이제는 너무나 인생이 즐길 게 많은 거죠. 독서라는 게 이제 거의 뭐 취미는 독서 이렇게 하는 게 정말 드문 일이 된 거죠. 근데 그런 독서라는 것은 사실 취미를 넘어서 인간의 어떤 기본적인 능력과도 연결이 돼 있는데 그런 가치를 조금이라도 인정하신다면은 그 책 하나가 뭐 보통 이제 그 스모 커피 두 잔 정도 가격이잖아요. 네, 그 정도 한 달에 그냥 그 한 권 정도를 쓰는 걸 너무 아까워하지는 말아달라. 네. 그러니까 영화 가격도 계속 오르는데 사실 그거에 대한 반대급부는 별로 없어요. 네. 근데 이제 책값이 오른다고 하면은 사람들이 막 읽지도 않으면서 저희 잡지도 한 권당 6,000원이거든요. 그러면은 캐러멜 마끼아보다 그렇죠. 싼 가격이니까. 네. 근데 이제
근데 뭐 커피값이랑 비교하는 게 좀 아니 어떻게 커피랑 비교하겠습니까 저희가 저희 뭐, 예. 하긴 아니 저도 사실은 뭐 편집자의 참여로 이러면은 제 커피 소비량이 책 소비량보다 많아요. 네, 네. 그렇죠. 맞아요. 네, 고백합니다. 하지만 뭐 10만 뭐 20만 원 정도 쓰니까는 10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 쓰니까. 네. 네, 오늘 그 서푼짜리 지식에서 저희 책 가격에 대한 여러 이야기 들어봤어요. 원래 이거 지금 서푼짜리 지금 되게 좀 웃기게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좀 서로 갑자기 서로 아니, 하는 게 됐어. 제가 마지막에 한마디 할게요. 네. 그 1,000원, 2,000원 뜬 가장 큰 이유는 중국이 경제 발전을 하게 되면서 그 펄프를 대규모로 수입하면서 종이값이 올랐어요. 그건 왜냐면 이제 전 세계적으로 펄프는 제한되어 있고 중국은 어마어마하다 정말 중국은 모든 것에. 네, 정말 중국에서 이게 책을 만드는 데 쓰는 게 아니라 각종 포장 용기부터 해서 이러면서 근데 그거 다 펄프니까 그거를 어마어마하게 가져가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리고 중간에 가공 과정에서 그 원유값이 오르고 하는 것도 하는데 그 종이값이 오르면은 종이값 얼마 오르겠어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그 연쇄적으로 오르는 것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현실적인 것 때문에 제가 알기로도 책값이 1,000원, 2,000원 정도 오른 걸로 네, 좀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뭐 또 붙이면은 1,000원, 2,000원이 그것도 정말 작게 올리는 거예요. 사실 20%가 올랐거든요. 펄프가 제가 알기로는. 네, 그렇죠. 네, 20%가 올랐는데 1,000원 올린 거는 정말 어쩔 수 없이 버티다가 이번에 오른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전에 무슨 누구 작가 오는 사람이 10,000원으로 할 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일, 책 사는 책에 대해서 뭐 가치는 맞나? 아무튼 뭐 그런 비슷한 말 했었는데, 네. 저희 책 가격에 대한 이야기 오늘 같이 나눠봤어요. 재밌게 들으셨으면 좋겠고 다음에는 더 재밌는 주제 질문 가지고 와서 다음번에 좀 그 미리 그냥 공약드리면 다음에 좀 진짜 약간 좀 농담식으로 좀 재밌는 걸 하겠습니다. 약간 뭐 너무 인생극장이 돼가지고 그런 데서 이렇게 죄송합니다. 한을 푸세요 여기 와서. 그러게 뭐. 맞아 뭐 어머니 막 이러면서 내가 왜 책을 좀 대외적으로 말씀하실 필요도 있어요. 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재밌는 주제 가지고 찾아뵐게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